네, 안녕하세요. 뉴스서천 대표 구종만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연합사업 서천군민에 의한 서천군민을 위한 라디오 팟캐스트 시즌5 교육 분야 서천군 내 폐교학교 활용방을 주제로 이동규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님, 조선행 문산면 주민자치회장님, 김만석 장항업 주민자치 부회장님 등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응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하시는 걸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문산면 주민자치회장 조선행이고요. 농사도 좀 많이 짓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동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천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만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장항업 주민자치 부회장님 말씀드렸더니 네, 바꾸셨네. 자, 그러면 그 지금 서천이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이제 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한때 16만이었던 그 서천군의 인구가 올해 들어가지고 4만 8천 9천으로 이렇게 그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지금 그 폐교하는 학교도 올해 문산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서남초등학교 이 두 군데가 폐교를 했는데 또 그 보게 되면 지금 그 폐교 위기에 있는 그런 학교들도 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과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그 여쭤볼 게 이제 그 폐교 예정 및 위기 학교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 남아 있는 학교 몇 개가 될까 이제 그게 그 수가 참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그 요즘에 지역 정서가 두 개의 학교가 폐교됨으로써 많이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폐교를 어떻게 하면 안 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에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두 개의 교가 폐교되고 나서 저희들이 폐교를 안 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적정 규모라고 하는 교육 정책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시행되는 교육 정책이 2년간 신입생이었거나 또는 학생 수가 교직원 수가 많은 것이 2년 연속되거나 아니면 연속이 안 돼도 2년간 지속되면은 이렇게 분교장으로 바로 개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님들 투표를 통해서 60%가 넘으면 바로 폐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폐교를 안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겠지만은 적정 규모 대상 학교로 안 가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현재 위험하다고 하는 학교가 사실은 기산초 같은 경우는 올해 신입생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없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분교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산초등학교도 상당히 위험한 학교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학교들이 있지만은 내년도에는 가장 위험한 학교가 이제 기산 한산 쪽가 있고요. 화양하고 마산도 위험하지만은 어떤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줌으로써 이렇게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되면은 어떤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5년 내지 10년을 저희가 전망을 했을 때 학생 수, 출생 수와 그다음 인구 유입, 그 여러 가지 어떤 산출 공식을 대입을 해서 봤을 때 10년 이내 폐교 위험이 있는 학교가 초등이 한 7개 정도가 되고요.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 하나 정도가 10년 안에 폐교 위험이 있고요. 이것은 어떤 산술적인 데이터지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사실 그 올해 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된 게 그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이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아서 폐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선행 주민자치회장님 같은 경우는 모교인 초등학교가 이제 또 올해 폐교됐고 그다음에 다니던 중학교 시문중학교도 또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지역에 살면서 초등 중학교 그 뭐 추억도 많고 한 학교들이 다 지금 폐교가 되다 보니까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시는지. 예.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남다르고요. 특히 제가 38회 졸업생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무려 50년 전에 1학급이 72, 3명 정도 2학급까지 나눠서 150명 정도가 한 학년으로 유지돼서 오던 학교가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폐교에 이르렀는데 솔직히 지역민으로서 폐교를 안 순간은 전부 나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반대를 한 이 내용이 이제 뭐 모교이고 내 지역 문제이고 그래서 반대를 해왔지만 어떤 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재원을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좀 바로 눈여겨 봐야 되는데 지금 어느 면은 1년에 한 번도 출생아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대만은 할 수 없는 입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김만석 부회장님, 네. 그건 어떻게? 일단 앞서서 일단 교육과장님께서는 폐교가 곧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을 정도로 폐교에 대한 이제 심각성이 되게 이제 지금에 와서야 두드러진 것 같고요. 지역 주민으로서도 먼저 공감을 하고 있고 이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행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지역과 지역민들도 같이 이제 문제 인식이 필요하고요. 폐교가 주는 가장 큰 이제 의의라고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폐교가 된다는 것은 학교 건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능이 없다라는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없는 거고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도 없다. 특히 저희 서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6천밖에 안 되고 있고 해마다 계속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아동 수가 더 적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데이터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문산 초등학교 폐교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김지철 교육감께서 하신 게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방점을 두시고 교육 행정을 좀 펼쳐 오셨던 부분이라고 보면 사실 문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아서 이제 그 폐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한 지역에 한 개 학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됐거든요. 가령 이제 마서 같은 경우 서남초등학교 말고도 마동도 있고 또 다른 학교가 또 있죠. 송석까지 네 군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하나가 폐교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그 지역 충격이 없을 텐데 이거는 지금 뭐 그 문산에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되다 보니까 이 문산 면민들 그다음에 이제 그 시초 문산 그러니까 시문 중학교는 시초 문산 마산 일부가 그 저기 그 학생들이 다녀서 이제 그 학교인데 물론 사립이었긴 하지만 그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 면에 한 개 학교는 존치가 됐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인데 어찌됐건 교육청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원칙 가지고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이 작은 학교 살리기 그 차원에서 그 학교를 좀 존치시켰으면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저기 뭐야 그
과장님부터 말씀 한번 해줘 보실까요? 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좀 불합리하고 여기 지역 문산처럼 지역에서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좀 더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의견 수렴의 장이 있었어요, 올해. 그래서 올해 어떤 것들이 하나가 나왔냐면은 지역 주민들이나 이렇게 노력하는 흔적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으면 유예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올해는 이렇게 항목에 들어가서 문산처럼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전부 노력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바로 어떤 그 폐교가 안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올해 조금 마련됐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폐교 2개가 되면서 충격하에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한 끝에 올해 이제 4월 달에 하나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서천 작은 학교보다는 저 이름은 서천학교. 서천학교들 대부분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네. 서천학교 살리기 3대 과제라고 하는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제 다른 시군에는 없는 정책, 저희들 스스로가 만든 정책이고요. 처음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 제로인 상태에서 없는 거에서 물을 창조한 정책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3대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과제는 특별한 교육과정 본보기 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모든 학교들이 나름대로 학교마다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32개 초중고에서 32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로부터 브랜드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주안점으로 해서 특색을 갖고 가겠다라는 브랜드를 받아서 학교별로 어떤 걸 주안점으로 갈지 중점 교육과정을 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마련했고요. 이제 이 중에서도 올해 그래도 최근 몇 년 있다가 가장 위험한 학교들은 그래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본보기 학교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안에 그 폐교의 위험이 있다든지 학교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 공모를 해라. 그럼 공모를 하면 그 학교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한 결과 11개 학교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모두 지정은 못하고 6개 학교를 집중학교로 하고 6개 학교 이제 거기에서 떨어진 학교를 6개 학교를 저희가 예비 학교로 둬서 이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은 집중적으로 이 학교에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예를 들자면 여기 5개 학교 예를 들자면 한산초는 한산중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 지역 연계형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여기는 영어 교육. 그러니까 한산 초중은 서로 연계해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어디다 내놔도 특별하게 영어를 잘해보겠다는 그런 특색 과제를 냈고요. 화양 같은 경우는 생태원하고 가깝게 있기도 하지만 생태교육, 마산도 생태교육, 그다음에 서면초 같은 경우 AI 교육, 기산초 같은 경우 문화예술교육 이렇게 해서 영역별로 해서 특별하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더 두드러진 그런 영역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서천 특별한 교육과정 본보기 학교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학교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서 우선은 이 학교들이라도 먼저 살아날 수 있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 학교에 이 부분이 좋아서 전학을 오겠다고 할 정도로 많이 그 교육과정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이제 첫 번째 정책이고요. 근데 첫 번째 정책만 가지고는 학생 수를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천 관내에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는 것도 물론 작은 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학생을 유입하자. 그래서 두 번째가 농촌 유학. 이제 농촌 유학을 하겠다는 건데 앞에 서천형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도 농촌 유학을 하고 있는데 서천에서만의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1학기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서천만의 농촌 유학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여러 가지 마련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산초등학교 사례를 보면은 군청에서 마산초 옆에다가 9채의 집을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주고 여기에 학생들이 올 수 있게 마련을 해놨는데 현재 9개 지어지고 6채가 먼저 지어져가지고 6채의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9채까지 이제 늘려나면 지금 현재 이제 3채 가지고 그 공모를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6대1 정도가 됩니다. 우와. 3채를 하는데 20가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로 저희가 예상하기는 20명 넘게 증가될 걸로 보고 있고
사실 마산초는 교감도 없던 학교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교감까지 생겨나고 이렇게 돼서 폐교 위기에서 사실은 올해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마산초가 가장 폐교 위기였는데 폐교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화양초도 군청에서 지어주기로 해서 지금 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한산이나 기산이나 그 외 어려운 학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농촌 유학을 할 수 있게 보금자리 주택을 확대해주자 이래서 7월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군수님하고 교육장님 MOU 체결했습니다. 향후에 그 지방 소멸 기금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도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져서 인근으로 농촌 유학을 올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산하고 한산은 올해도 이제 빈 주택을 활용해갖고 그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상당히 어떤 순창 예를 들자면 순창 같은 경우 15개 학교가 있는데 전 학교가 농촌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84명의 유학생이 유입이 돼서 또 인구 유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라고 농촌 유학 학교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 정책을 두 번째로 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관학이 같이 이 학교 살리기에 동참하는 정책인데요. 이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예비학교와 집중학교에 기업체나 단체들이 이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매칭을 시켜주는 것을 1학기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2개 정도씩 매칭을 시켰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한산초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석대학교하고 이제 천상건설이라든지 그다음 화양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립생태원이 그 학교를 부설초처럼 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국립생태원에서 이 학교를 지원하자면 생태원에서 연못까지 만들어 주는 거, 그 공간도 만들어주고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생태원의 박사님들과 화양초 아이들도 멘토링 제도 1:1 멘토링 맺어서 얘네들이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박사님들이 와서도 수업도 해주고 선생님들 연수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체와 단체와 기관, 대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학교에서 필요한 곳에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또 개인이 또 학교에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개인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것까지 다 엮어서 서천 군민 모두가 이 학교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서천 학교 살리기 3대 과제에 있고 현재 4월에 시작했는데 많은 성과가 있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는지는 이제 내년에 그 학교들의 신입생 유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학생 수가 늘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로 확인이 될 텐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그 김만석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또 이동규 과장님하고 그 계속해서 호흡을 같이 해오셨잖아요. 네.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장기적인 긴 호흡에 의해서 움직여 보자 하고 서천학교 살리기를 위한 3대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고 실천적 이제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서 지역 주민들도 같이 해야 되고 전 영역의 사회적인 통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서천 마을교육 공동체 포럼이라는 것을 교육청 단위에서 세팅을 했고요. 물론 저도 거기에 이제 같이 합류가 되어 있어 민관학 15명의 위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 미팅을 했고 저희가 이제 대토론회를 좀 만들어서 그 장에 같이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저희가 하는 메시지들을 다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서천에 맞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협력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은 네트워킹을 좀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숨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정답이냐라고 누군가는 얘기도 하는데요. 지금 저희도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지역이 위험하니까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특히 초당적 차원에서 정말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거 투자하지 않으면 그렇죠. 지역이 없어질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좀 심각한 상태에서라도 인지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감산초 같은 경우는 이제 한산중학교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아까 그런 3대 정책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농촌 유학을 온 학생들이 이 초등 과정은 그 초등학교 과정은 이 내용이 좋아서 왔지만 이게 이제 초등학교만 다니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 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구조적인 어떤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되다 보면 여기에서 그 다녔던 분들도 또 다른 그 대안이 되는 그 중학교나 이런 데를 찾아서 다시 그 다른 지역으로 또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답이 있을까요? 네, 어떤 정답은 없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서천 이제 저희가 위기에 있는 학교와 외부에서 오는 그 유학생하고 이제 매칭을 한번 잠깐 시켜봤는데요. 지금 사실은 중학교에서 가장 위험한 데가 한산 중학교하고 비인 중학교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초중 연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하고 아까 비인 초중도 사실은 예비 학교로 들어와 있고 거기도 예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연계가 돼서 그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가 그 자동으로 중학교에 갈 수 있게 연계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좀 전에 말씀은 못 드렸는데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저희가 많이 시키고 거기에 기반이 되는 게 농촌 유학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군청의 농촌 유학과 관련된 여러 과하고 같이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농촌 유학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의견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마산에 집이 지어져서 보금자리 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그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중학교를 이제 그 한산 중학교로 가겠다고 하면은 거기를 계속해서 그 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도 아울러서 펼치면서 초중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진다고 하면 이제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 순창 같은 경우는 그 초중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서 다니면 대학을 가면 대학의 등록금을 군 지자체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메리트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서천사랑 장학회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라도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을 때 어떤 혜택적인 면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천에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력 제고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들도 다른 데 비해서 어떤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초중고 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개 학교에도 모두가 다 서천학교 살리기의 대상이고 이 학교들이 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좀 운영을 해준다고 하면 조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 정도까지 고민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폐교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서천에 그 많은 학교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폐교된 학교가 어느 정도가 되고 한지를 지금 그리고 이제 그 폐교 상태로 방치가 되다 보면 그 좋은 시설들이 굉장히 그 저기 뭐 쉽게 망가지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교육청에서 이번에 이제 서남초등학교, 분산초등학교 폐교와 관련해서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기 옆에 계시는 문선면에도 그다음 마서면에도 그 활용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도 묻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그 매각을 가장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 매각보다는
이게 이제 이 매각 안 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될 것이고 제대로 활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애물단지고 계속 그 세금만 뭐 먹는 그런 하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지금 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우선 먼저 현재 폐교 현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그 초중 합자고 서천 그 학교가 생긴 이후로 25개 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이 18개, 분교가 하나, 중학교가 7개가 폐교가 됐는데 폐교가 된 이후에 이제 매각을 한 사례가 많고요. 매각된 그런 학교들은 지금 사실은 활용도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그래도 그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 월기 그 한산 나규리에 있는 월기 예전에 있었던 월기 학교에는 지금 그 남부 유아 체험관이라고 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체험관이 지어져서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남부권에 있는 유치원 그 아이들이 이제 와서 활용을 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종천면에 있는 종천초등학교 그 부지에는 저희가 미래교육센터라고 해서 미래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탄생이 돼서 현재 AI라든지 미래 관련 그다음에 지역민 학부모 교원들의 연수 장소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그 서천에서도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제 서남하고 문산을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나라는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해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어떤 선생님들 의견도 듣고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여기에 어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전화를 한번 2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은 거기에 지역 주민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풀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항상 매일같이 풀은 못 깎잖아요. 이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뭐 자주 가보긴 하지만 그래 풀이 많이 자라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 주민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운동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풀까지 이렇게 크게 나고 아이들 소리도 안 들리고 풀까지 무성하니 이 마음이 참 허전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풀이라도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푸념의 목소리와 함께 교육청에서 정 힘들면은 예촉이나 풀 깎는 기계를 사주면 저희들이도 깎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폐교학교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의식이 생각이 어떤지를 좀 파악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각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 살지는 않더라도 비록 다른 데서 와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곳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본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 지역 주민도 있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서천군에 어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다른 시군들은 대부분 매각 쪽으로 갔는데 저희는 매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자체 활용으로 2개를 다 교육청에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텐데 그래서 도교육청에 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은 이제 특수학교 부분인데요. 서천에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어떤 특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 보령으로 간다든지 논산으로 가야 되는데 멀어서 가지를 못해서 학교 안에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장애 학생들 어떤 특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그걸 못 해주니 힘들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떤 특수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수학교 부분을 세우는 것을 하나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도 충분히 가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렸고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작은 학교에 아이들이 적은 거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성 문제라든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갖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이 아이를 보내고 싶지만 너무 숫자가 적어서 2명이 6년 동안 생활했을 때 이 아이들의 사회성이 길러질까라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학교에 작은 수의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은 교육과정 내에서는 충실하게 걔 맞춤형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되 오후의 시간에는 공동교육과정이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과후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근의 아이들이 모여서 어떤 재능이나 특기 같은 걸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예 그 공동교육까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봄 같은 경우도 토요돌봄 같은 경우도 같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공동돌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어떤 예를 들자면 뭐 밴드실도 있고 미술실도 있고 여러 어떤 특별실들이 있어서 그 학교가 어떤 문화 예술 공동교육 과정 이걸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버스 한 대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오후에 그곳에 같이 모여서 활동도 할 수 있는 공동교육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2가지 정도로 저희가 안을 크게 잡고 교육청, 도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2개 학교, 올해 네. 폐교된 2개 학교는 매각하지 않고 이제 네. 특수학교부터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겠다 이런 네. 말씀인데, 그럼 앞으로 생긴 그 폐교되는 학교를 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교육청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차라리 이걸 민간에 매각을 해서 민간이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설들 잘 활용할 것 같거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만석 회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저는 이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것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조건이 그럴 정도의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민간 주체들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컨텐츠를 갖다 놓고 지역과 함께해서 이걸 운영할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저도 이제 다양한 사례를 접해 보면 울산 북구 쪽에 가 보면 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였는데 폐교가 돼요. 이제 그걸 폐교되고 나서 사실은 합의한 것이 아니었고 저도 말 들어보니까 폐교되기 전부터 지역민들, 교육청, 뭐 학교, 민관학 다 모여가지고 이 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 마을 학교를 만들었어요. 마을 그 오전에는 그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북카페, 목공실, 생태학습실, 그다음에 영화관, 무슨 음악실 뭐 이런 걸 다 구성을 해가지고요. 낮에는 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끝나기 전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가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낮에 충분히 배우고 돌아오면 그 이후에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그 다음 거를 또 배우게 되고 자기 것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지역 사회에 합의를 먼저 통해서 이게 지역민들이 다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참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가까운 청양에도 청양 여상이 있었죠. 거기가 이제 폐교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라는 큰 중간 지원 기관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게 해가지고 거기가 좀 밝아졌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험 중에 있지만 그런 공간들이 지역민들이 와서 커뮤니티하게 되고 같이 공동체 뭐 회복을 위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지역도 교육청에서도 자체 운영하는 방법과 아까 민간 주체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전문성과 달란트들을 잘 접목해서 지역과 합의된 상태에서 그러한 모델들이 좀 하나씩 나오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옆에 분산초 폐교와 관련해서 예. 직접 회의에도 참석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문산 주민들이 문산 초등학교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논의들은 충분히 있었나요? 거기서 논의된 이야기들. 아직 충분히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어떤 구체적인 안이 뭐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뜻이 있는 몇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일단 뭐 대안학교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특수학교 이런 쪽으로는 용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민간이 섣불리 그걸 하다 보면 어떤 이권 사업으로 돼가지고 취지에 벗어나는 그런 폐교 활용이 또 될 수도 있고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뭐 좀 있기는 있는데, 솔직히 문산이라는 지역은 아주 산골 지역이에요. 서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분명한 폐교 활용 방안이 좀 서서 전문적인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수기를 좀 해보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상 이미 다 폐교가 이루어진 마당에서 특별히 뭐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능력이 안 되니까 천상 군에 뭐 우리는 의지를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귀농하시는 분들은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귀농을 섣불리 뭐 해가지고 실패해서 다시 뭐 도시로 떠나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려온 사람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주고 거기가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을 이제 대상자를 폐교 활용을 찾는다면 좀 괜찮은 방법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천 스마트팜 사관학교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일부가 지금 문산에 들어서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관학교 교육부지로 좀 써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아무튼 뭐든지 시작하면 중간에 그냥 유야무야 다시 없어져서 다시 공동화 생기는 것보다는 작게라도 시작해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대안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 과장님 말씀이 이제 성공적인 어떤 활용 사례, 이제 중천초등학교 그 미래보험 사례도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교육과장님이시니까 그 이 관내 그 학교 시설 이런 데도 찾아보시고 다 했을 텐데, 이 폐교 관련해서 그 좀 안 된, 그러니까 활용이 제대로 안 된 그 사례는 그 혹시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이 폐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이제 서천 관내에서 찾아봤을 때는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각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매각되고 나서 보통 이제 5년 정도는 어떤 교육 활동으로 주로 이제 쓰게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활용이 잘 되는데, 이제 5년 이후에는 어떤 개인 사업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매각한 곳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활용이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좀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적 가치 부분인데요. 교육적 가치를 얼마나 그 폐교를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폐교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까 월기초와 이제 종천 같은 경우 상당히 활용 가치를 잘 활용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가 어떤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공간들은 어떤 한 학교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민 전체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시군들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다각도로 지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도 이렇게 만약에 이제 폐교가 안 되게끔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폐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 가치로서 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선행 예. 위원장님 같은 경우 문산초등학교 폐교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의견 수렴 과정이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과장님도 옆에 계시기는 한데 네. 제가 그 당시 때 운영위원으로도 있었고 뭐 지역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장도 맡아서 지역민으로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폐교하면 우리는 일하느라 조금 거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못 쓸 때 교육청에서는 최소한 몇 년 전에는 그런 느낌이 오고 그랬을 때는 사전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만 하면 좀 더 늦추다 보면 또 다른 대안이 있어서 폐교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사후적으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법대로죠.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뭐 학령기 아동들이 없을 때는 무조건 법적인 조치로 폐교라는 기준이 따르니까 그래서 그게 참 아쉽고요. 솔직히 학부형들 60% 동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사후적으로 우리가 아는 저기가 우리 과장님도 이제 무던히 이제 애를 쓰기는 쓰셨겠지만 지역민도 또 모르고 있었고 그때 당시 때 굉장히 조금 소란스럽기도 했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일단 재원이 너무 열악하고 학령기 아동들이 뭐 전서부터 후까지 몇 년을 걸쳐서 더듬어 봐도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좀 좌절하는 느낌도 있기는 있었고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할수록 더 안타깝습니다. 자, 결국은 이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게 필연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인데 그거에 대비한 어떤 교육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했다는 그런 따가운 지적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지역민들한테는 이제 잘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이제 적정 규모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이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이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제 근데 사후는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 학교들에서는 저희가 지역민을 지금도 만나서 어떤 설득이라기보다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민이 같이 힘을 합치자라는 쪽으로 해서 저도 지역민을 좀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학교들의 지역민 만나서 학교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를 살릴 것인지 서로가 노력을 하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데가 지금 기산 같은 경우는 면장님이나 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거기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어쨌거나 지금은 이 학교가 이제 폐교된다라는 생각을 안 갖고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지 그쪽에 모든 행정력이나 주안점을 다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게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학생이 없더라도 지금 농촌 유학을 애들 어쨌거나 오게라도 해서라도 학교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천학교 살리기 3대 과제는 5개년 계획인데 그 이후에 또 5개년 계획 또 세우겠지만 최소한 5개년에는 학교가 하나도 폐교되지 않게 유지를 하고 또 그때 가서 다시 5개년 계획 세워서 또 학교가 안 없어지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는 어떤 폐교 수순을 밟아가기 위해서 어떤 의견 그런 물어보는 것조차도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적정 규모가 안 되게 그 전 단계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적정 규모 대상 학교가 안 되게 그 사전에 지금 예방을 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하고 무던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어떤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군이나 여러 단체들과도 같이 협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산초에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적정 규모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 시도별로 이게 그 기준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부의 그 교육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전북보다도 이 적정 규모 이통그 뭐 폐교와 관련된 이게 그 좀 거기는 좀 더 완화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뭐 그래서 서천 같은 경우, 충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좀 더 그 저 이 폐교를 좀 막기 위해서는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획일적이다.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이게 이제 어쨌거나 적정 규모 정책은 이제 도교육청에서 어떤 추진하는 정책이라 제가 이제 지역청 입장에서 뭐라고 이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제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도 갔다 와보고 전남 교육청도 가고 전북 교육청도 가보고 여러 교육청도 이제 가보면서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요. 특히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보내는 정책부터 도교육청에 추진하고 있고 어떤 폐교 위기에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폐교를 안 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하나 고심을 많이 했고 한 학교라도 안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제 충남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천안아산이라고 하는 이제 큰 도시와 이게 같이 이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적정 규모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큰 학교에 너무 집중화가 돼 있으니 여기를 좀 분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정책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런 엉뚱하게 이게 그 정책 자체가 작은 학교가 어떤 소멸의 위기를 처하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제 그래서 그나마 그것을 완전히 그 적정 규모 정책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그 장치를 마련한 게 지역에서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유예를 시켜주는 제도를 올해 조금 그나마 도입을 해서 향후는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은 폐교하는 거에 반대를 하는데 정작 그 학부모들은 이 폐교를 찬성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의 생각이 달라서 결국은 학부모들 의사가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설령 그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민들이 그 한 지역에 한 개 학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라도 폐교보다는 이 지역민들의 의사를 좀 더 많이 반영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은 이제 동감하고요. 이제 어쨌거나 현재 적정 규모 정책 안에서 이제 개선이 바로 안 된다고 하면은 현재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역민들과 학부모들 같이 만남의 자리라든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자리들이 이제 많은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약간 괴리감도 있었던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저 조선행 위원장님이 아까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이제 그 아까 폐교 그 학교를 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팜 예. 사관학교 어떤 교육 부지로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도 했는데 이 폐교를 성공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리 주민들이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뭐 다른 게 아닐 것 같아요. 그 어떤 주체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 모세 같이 이렇게 적극 프로그램 그 우리가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서 그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해준다든가 하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한 회의를 또 할 때는 우리가 잠시 멈춰놓고 또 회의도 참여도 하고 같이 동참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민이
서로 이견 없이 한 마음으로 좀 적극 거기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하는 거 이런 것이 뭐 기여라면 기여라고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 활용 방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적인 거나 재원이나 이런 게 빈약하기 때문에 어디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주체가 나타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폐교 활용 방안에 논의를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기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폐교는 그 지역 소멸 같은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비춰지는데 이게 이제 폐교가 또 다른 시설로 활용이 되고 그런다면 이것이 이제 지역의 어떤 활력을 찾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도 오늘 그 과장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폐교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그 교육청하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 세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그 이 폐교와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 지역 활력을 찾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지 이 폐교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뭐 중요한 건 폐교가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좀 전에 좀 부연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현재 그 폐교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학교나 예비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학교는 그 지역발전 협의체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 주체들은 누가 들어가면 면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다음에 뭐 이장님, 동창회장님, 학부모회장님, 운영위원장님 이런 모든 분들이 망라해서 그 발전 협의체에 들어가서 그 학교 살리기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폐교 관련된 수순이 만약에 벌어진다 해도 그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의견 수렴의 과정은 좀 거쳐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발전 협의체는 저희가 모든 학교 앞으로는 현재는 집중학교하고 예비학교만 지정이 돼 있는데 모든 학교에 이런 발전 협의체를 두어서 모두가 항상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항상 협의체에서 의논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역 활력을 위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마을 교육을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들이 이 폐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실 지금 현재도 서천군에 지금 우리 김만석 위원장도 계시지만 마을 교육 공동체 포럼을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폐교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도 이렇게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마을의 활동가들 중심으로 이런 폐교 활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그 폐교 활용을 어떤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보다는 공공재로서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시설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이곳을 없애지 않고 마을 주민에 맞게 재구성, 재구조화해서 마을 주민 모두가 그 공간을 좀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재탄생시키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작은 학교 먼저 지역 활력을 위해서 폐교 활용인데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문산 기준에서 보면은 솔직히 폐교가 지금 뭐 1년도 안 된 엊그제 일인데 지금 건물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이제 건물을 완전 철거할 상황까지도 오면은 진짜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할 내용인데 사실 문산은 너무 지금 서천군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봐야 되고 좀 산간이기 때문에 지역민도 뭐 이제 1,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동 복합문화센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한 2년 전에 복합문화센터 100억을 들여서 지으려다가 무산되기도 했지만 저는 작은 생각이지만 면사무소도 그 안에 들어가고 농협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저 보건소 저 보건소는 지금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큰 차원에서 보면 문산을 한 군데 어떤 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센터들을 집중해서 한 군데서 이용만 할 수 있다면 고령화로 인해서 모든 게 힘든 그런 지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훨씬 원활해지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한번. 네.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폐교긴 한데 이제 이 폐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얘기가 먼저 저는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폐교면 통합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폐교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순서가 그렇죠. 통합되어지는 학교가 큰 학교가 작은 학교를 흡수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느껴지고 있고 그러면 흡수된 학생들이 이동을 해서 물리적 이동을 통해서 큰 학교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작은 학교가 폐교가 되는 그 자연적인 순수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폐교가 주는 그 마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효과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사전에 조금 우리가 폐교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아까 우리 이제 조선행 우리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사전적 의미에서의 준비들을 먼저 하자는 얘기를 저도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걸 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서천은 나름대로의 어떤 의식들이 좀 모여서 저는 기대가 좀 되고 있고 결론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꼭 이게 뭐 어떤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천군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역 주민들과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이 좀 먼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폐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합의하고 이야기 내는 그런 의결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대되는 거버넌스들이 좀 조직이 되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특히 폐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좀 지역에 폐교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미리 사전적 의미에서 뭔가 자원들을 연계하는 일도 필요하다. 대부분들이 이제 재원이라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천교육지원청과 저희 이제 백석대학교 라이즈 사업하고 지금 연계돼 가지고 백석대학교 라이즈 사업이 일부 돈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송림초등학교가 거기도 이제 올해 취하가동이 2명이었다고 들었는데 내년에는 취하가동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직은 이제 되게 미지수죠. 이게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백석대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 지원 재원들을 좀 마련해서 좀 지역 그 학교의 특성을 좀 살려서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만족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만족감들이 아이들이 행복해지면 그 부모가 행복해지고 부모가 행복하면 지역에서 살아야 될 이유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좀 체계가 좀 갖춰진다고 하면 이런 그림 속에서 좀 인구 소멸 결국은 인구 소멸이란 이런 큰 틀에서 저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다 한마디만, 보니까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우리 그 과장님이 그 종합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예, 종합 정리하기 앞서 이게 문산초 주민자치위원장님 나와 예. 계신데요. 예. 어쨌거나 문산초가 좀 외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회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조만간 성과가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문산초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좀 네. 미리 좀 네, 그것은 미리 이제 어느 정도가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어쨌거나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건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폐교가 이제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폐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폐교가 될 만한 학교들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과 그런 걸 수렴하고 그 이후에 폐교가 됐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사전에 그런 논의들을 거쳐서 폐교된 다음에 논의가 시작되면 이미 늦더라고요. 이게 건물들은 자꾸 낙후되고 그래서 그 사전에 그런 것들이 논의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서천 구민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인구 절벽의 시대지만 이렇게 서천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교육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교육 쪽에서 인구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폐교를 생각하기 전에 서천 구민 모두가 이렇게 서천학교 살리기 동참을 해준다고 하면 가시적으로 분명히 조만간 나타날 거라고 보고 그것이 나타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점점점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우수 사례들이 벤치마킹을 가보면 우수한 사례들이 전국에 있거든요. 이것이 그곳만이 우수 사례가 아니라 서천도 분명히 그런 우수 사례가 되고 오히려 이 서천이 다른 지역에 소멸되는 그런 지역의 우수 사례가 돼서 우리 서천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서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제 서천교육청에서 지금 앞장서고 하고 있으니 같이 서천 국민들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 폐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서천도 분명히 이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하고 다양한 그 단체들하고 그다음에 또 애쓰시는 우리 김만석 회장님도 계시고 다 하니까 뭔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